안녕하세요. 덕당 철학관 원장 덕당 김형남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얼굴을 보고 몸속에 숨어있는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상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환자의 얼굴에 드러난 것을 보고 병을 아는 것을 망진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의 기본 진단법에는 망진, 문진, 절진의 네 가지의 진단법이 있는데, 망진은 글자 그대로 밖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병을 아는 방법으로 보기만 해도 귀신같이 잘한다고 하여 망진을 잘하는 사람을 동의보감에서는 귀신같은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한의학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전인 황제내경이나 동의보감에서도 밖으로 드러난 형상을 보고 오장육부의 병든 곳을 알 수 있다고 하였으며, 병을 진단하는 네 가지 사진법 중에 망진이 가장 으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망진법으로는 전신망진과 얼굴망진, 수망진 등이 있습니다. 전신망진이란 사람의 몸 전체의 형태, 비만 정도, 체격, 자세, 걸음걸이 등을 보고서 진단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전신의 형체가 반듯하고 피부색이 맑고 윤택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반면에 형체가 균형을 잃고 피부에 탄력과 윤기가 없으며 색이 좋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낮으며 신체의 균형이 깨지기 쉽게 됩니다. 얼굴망진이란 얼굴에 나타나는 5가지 색, 함몰, 여드름, 뾰루지 등을 보고서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굴의 피부가 윤택하고 건강한 빛깔인 것은 몸속의 기혈이 원활하게 잘 돌고 오장육부의 영양 상태가 좋다는 증거입니다. 얼굴에는 인체의 모든 양경락이 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비밀이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사가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 망진이 기본이 안 된 치료는 환자를 더욱 불행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얼굴에 드러난 것과 증상을 보고 병을 알 수 있는 망진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은 간의 상태가 밖으로 드러나는 구멍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보면 간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눈이 피로하고 시력이 떨어지게 되며 눈물이 자주 흐르게 됩니다. 또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됩니다. 이것은 간장과 쓸개의 기능이 저하되면 담즙이 간장에 고여 있다가 혈액에 흘러 들어가면서 눈의 흰자위가 누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눈이 자주 빨갛게 충혈되고 쉽게 피곤하며 화를 낼 일도 아닌데 컬핏하면 화를 심하게 내는 것도 간에 이상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간 기능이 약해지면 심한 피로감을 느끼며 신경성 소화불량 증세가 나타나고 식욕이 급격히 떨어지며 복부에 가스가 찬 것 같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코피가 자주 터집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 영양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코피가 자주 터지거나 근육이 뭉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간에 좋은 식이요법과 적당한 운동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 기능에 이상이 있게 되면 콧등, 중간 부위 바로 아래가 빨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여기 중간 부위에서 바로 이 부위입니다. 이렇게 콧등이 빨개지면서 정력감퇴의 증상이 있을 경우, 이때는 간장과 신장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눈의 흰자위가 자주 충혈되는 사람은 간이나 심장, 폐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중풍을 조심해야 합니다. 간은 색으로는 푸른색과 결합되어 있으므로 얼굴의 색이 윤기가 없이 푸르죽죽한 푸른색을 띠고 있는 사람은 간에 병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현재 극심한 통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에 병이 침범하면 맨 처음 좌측 볼에 뾰루지나 붉은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눈두덩이 전체는 신장,
눈 윗꺼풀은 비장, 눈 아랫꺼풀은 위장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눈 주위 색깔이 어둡고 칙칙하면 간, 비위, 신장, 생식기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성이 성관계를 너무 무리하게 하거나 생리불순인 경우에도 눈 주위의 색이 어둡게 나타나게 됩니다. 눈 밑에 와잠에 색소 침착과 같은 다크서클은 강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가 순환되지 못하고 울체되어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 밑에 와잠이 부풀어 오르는 것은 쓸개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간의 영화로움은 손톱에서 나타납니다. 손톱이 두텁고 얇은 상태와 준택함 등은 간장의 기능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대체적으로 간장의 기능이 조화롭지 못하면 손톱이 얇고 또 연해지며 색깔이 연분홍색으로 진하지 않고 희박하며 굴곡이 생기게 됩니다. 손톱의 색상이 검어지면서 울퉁불퉁한 선이 생기는 것이나 손톱이 마르고 손톱끝이 부서지는 것은 간 기능이 약해진 것입니다. 이때는 신체가 쇠약해지거나 피로감을 심하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간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양생법을 잘 실천하셔서 큰 병이 생기는 것을 미리 예방하셔야 합니다. 여성인 경우 손톱에 문제가 잘 생기는 여성은 자궁 건강에도 이상이 있을 확률이 큽니다. 간의 기능이 저하되면 전신 각 부위에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간 기능과 연관이 있는 눈피로, 눈침침, 시력 저하, 근육경련, 생리통, 생리불순, 월경 감소, 무월경, 자궁출혈 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합니다. 아무 증상 없이 잠잠히 침묵을 지키다가 침묵을 깨트리는 순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수가 많게 됩니다. 우리가 섭취한 모든 음식물은 소장에서 소화하여 영양소를 흡수하고 독성 물질은 간에서 해독하게 됩니다. 간은 해로운 물질이 들어오면 해독을 시켜서 소변이나 쓸개즙으로 만들어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독성 물질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손상을 입게 되는 장기입니다. 간장은 몸속에 흡수된 독성 물질을 해독한 후에 영양소는 각 장기로 보내고 남은 잉여 영양소는 간에 저장되었다가 각 장기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화학 공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또 간은 피로를 풀어주는 일종의 해독 공장과도 같은 곳인데 간의 피로를 그때그때 풀어주지 않고 겹치게 되면 간의 해독 능력이 저하되어 간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피로감이 심해지고 간의 구멍인 눈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의 피로 회복이 빠르냐 늦느냐는 간장의 해독 작용에 달려 있습니다. 간장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안구 운동이 있는데 양쪽 두 손바닥을 열이 날 때까지 50회 이상 충분히 비빈 다음 뜨뜻해진 손바닥을 양눈에 덮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안구를 상하 10회, 좌우 10회 운동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동작을 3회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에 뜨뜻하게 열이 날 때까지 50회 이상 충분히 비벼서 손바닥이 뜨뜻해진 다음 손을 눈 위에 이렇게 덮습니다. 덮은 채로 눈 안구를 상하로 10회, 좌우로 10회 이렇게 3회를 반복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안구 운동을 틈이 날 때마다 자주 해주시면 눈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 피로가 회복되고 눈이 맑아지며 눈과 연결되어 있는 간경락이 자극을 받아 간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혀는 심장에서 돋아난 싹이 됩니다. 혀는 주로 맛을 느끼고 말을 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혀의 이런 기능은 심장의 기능에 의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장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면 혀가 오므라들고 뻣뻣해지며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하고 떠듬는 어눌한 증상이나 말을 못하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장의 기능이 정상이면 혀가 붉고 윤기가 있으며 혀 놀림이 부드럽고 맛을 잘 느끼게 됩니다. 혀에
혓바늘이 생기는 것은 심장에 화열이 있는 것입니다. 심장에 화가 치솟으면 혀가 새빨개지고 심한 경우 혀에 종창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혈, 즉 죽은 피가 심장을 침범하면 혀가 어두운 자색을 띠거나 얼룩진 반점이 생기게 됩니다. 혀의 색깔이 희어 보이면 심장과 소화기가 약해진 것입니다. 중풍이 오기 전에도 혀가 부드럽지 못하여 말이 어눌해지는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증상이 생길 시에는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양눈 사이 상근이 움푹 꺼져 있거나 상근에 색이 좋지 못한 것이나 눈 주위에, 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눈 주위에 자글자글한 주름이 많은 것도 심장이 약한 것입니다. 심장에 병이 침범하면 맨 처음 이마에 빨간 붉은색이 생기게 됩니다. 심장은 빨간색과 결합되어 있으므로 평상시 얼굴이 붉은 사람은 심장에 화열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경이 예민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되기 때문에 평상시 칠정이 울체되지 않도록 안정을 취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면 얼굴이 시뻘겋게 변하는 것도 심장이 열을 받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입술은 비장과 위장의 상태가 나타나는 구멍입니다. 입술에 각질이 생기거나 거칠어지는 것은 모두 비위 기능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입의 모양이 틀어지는 것이나 입 주위에 주름이 생기는 것도 비위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윗입술이 위로 올라가서 인중이 짧은 사람은 비위와 소장이 약한 것입니다. 코는 폐의 구멍이면서 비장에도 속해 있기 때문에 비장에 열병이 생기려고 하면 제일 먼저 코가 빨갛게 됩니다. 콧등에 누런 황색이나 얼굴에 윤택함이 없는 누런 황색은 비장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는 위장에도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위장에 병이 침범하면 맨 처음에 이마에 거무스름한 검은색이 생기게 됩니다. 이마에 어두운 검은색이 나타나면 운 또한 좋지 않을 징조이기 때문에 건강적인 면과 일상생활에서 매사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위장의 병이 많이 심해지면 목구멍이 붓게 되고 목구멍에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콧망울에 뾰루지가 잘 생기거나 콧망울에 각질이 잘 생기는 사람은 비위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위장에 이상이 있게 되면 혓바닥에 빨간 반점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는 신장 기능에도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도 한의학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에겐 매우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위의 내용과 같은 망진법은 인류가 아주 오래전인 수십만 년 전부터 병과 싸워오면서 실제로 치료하고 관찰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고대인이 살아있는 경험의 위대한 축적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망진법을 익혀놓으시면 큰 병이 생기기 전에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를 명료하게 꿰뚫어 볼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 사람의 기질과 후천적인 환경에 의한 병증과 앞으로의 병의 예후 경과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모쪼록 오늘 강의가 상학을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강의를 하는 데 있어 큰 격려가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